아, 뭐 이래 한 군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가 봐요. 어떤 정신줄 놓지 말고, 그지? 정신줄을 꼭 붙들어 매고, 이래, 참 바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약간의 여유도 참고, 그지? 여유를 찾고, 예,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프지 말고, 예. 자, 오늘은 우리 참 선생님들 그 내용은 지금 오늘 40쪽입니다. 사실은 40쪽. 예, 40쪽. 예. 40쪽의 내용은 이미 지금 40쪽에 있는 내용은 보면은 지지오행의 속성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그 자연의 그 질서예요. 질서. 자연이 변화하는 어떤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런 모양인데 그 자연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 안 나오신 분은 이미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셔요. 혹시 이 대목에서 내가 이제 조금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하나만, 저 뒤에 있는 뭐 목화 금수 이래 돼 있는데, 지지의 오행은 오행의 속성이라고 되죠. 오행론으로 이야기한다면 각 계절마다, 그죠? 계절마다 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오행론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목화 토 금수가 맞습니다. 그죠? 오행론에. 근데 그 토는 봄의 토, 여름의 토, 가을 토, 겨울 토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 토는. 그래서 이 토들은 봄에 있으면은 봄 기운들과 같이 있으면 토가 아니라 봄의 기운을 내고, 그죠? 여름에 있는 토들은 어떻습니까? 여름의 강한 기운들을 만나면 토의 행실보다는 그 계절의 기운을 더 강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이 토들은 각각의 토들은 각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끝에 여기 있는 이 봄에서 이 여름으로 넘겨주는 봄의 토, 요거는 이제 밑토는 따뜻한 여름 토지 않습니까? 이 술토, 가을토고, 이 자리가 이제 이 축토, 이 겨울 토인데, 결국은 땅으로 본다면은 요거 봄의 땅, 그죠? 봄의, 지금 현재의 봄의 땅 환경으로 본다면, 야, 밑토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여름의 땅이죠. 여름의 땅이고, 야는 이미 추수 다 한 가을에 불파는 그런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축은 다시 이야기하면 얼어있는 땅이죠. 그죠? 야들의 기능은, 땅은 토라고 봐도 되고, 그죠? 기능들이, 야들이 하는 역할들이 보면 또 계절을 전환시켜주는 거죠. 바꿔나가는 거. 그래서 야들은 토로, 오행론으로 이야기한다면 토지만은, 지지에는 어떻게 읽는다? 사상체계로, 사상으로 읽는다라고 안 했습니까? 그죠? 그 형질은 사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상론으로 볼 때는 야들 전체는 목이에요. 그럼 지는 토락했다가 이거 뭐고 목이락했다가 이런데, 야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야 하나만 놓고 있으면 토가 맞아요. 근데 옆에 있는 목기가 강한 야와 같이 있으면, 그죠? 야, 여기는 뭡니까? 이거 묘라는 을목이었잖아요. 지지에서는 묘다. 야라는 기운과 묘진이 같이 붙어 있으면, 요 지는 토지만 목의 행실을 한다. 왜? 여기 도하잖아.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야는 야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라. 야의 기운은 야의 것도 상당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이 지지 여러 가지 사건들에 보면, 이제 합영충파에서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방합이잖아. 방위합이잖아.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합이란 얘기죠. 그러니 이제 이 같은 어떤 영장권에 있는 친구를 만난 거죠.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한 방향을 듣고 어깨 나란히 같이 가자라는 그런 개념적으로. 그래서 야는 토이지만, 토의 역할도 하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토가 됐다가, 또 누구를 만나느, 어떤 글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목이 되기도 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삼합도 있고 방합도 있고, 그건 나중에 합영충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각각의 이 토들은
그러한 형질을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형질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자연에서, 지금 제가 이 50쪽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이 내용은 책에 있으니까 제가 프린트본을 안 들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만 제가 여기 보면 제일 위에, 목에, 제일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목 해갖고 봄의 계절은 임묘진 이렇게 있죠. 양의 운동성의 시작이고,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몇 차례씩 말씀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뭐 시작, 창조, 실행, 빚, 대출, 준비 뭐 이런 단계이며 해놨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래놨고 예 해가지고 하나 둘 감목은 돼 있는데 그것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밑에 보면 진토는 반목이고 반화로 이래 돼 있습니다. 습기 있는 봄의 땅이다. 습토를 만나야 잘 자란다 목은. 그런데 반터는 목이고 반은 화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나중에 지장간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야의 진토의 성향이나 각각의 이 야들의 성향은 지장간에서 3개씩 그 뭔가로 숨겨져 있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사실상 따져보면 실제로는 4개씩 갖고 있다. 4개 내용이. 그래서 실제적인 환경과 우리 이제 명리적으로 공부하는 어떤 환경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읽을 때는 이 4개를 갖고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기초과정에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인지는 사실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들리실 텐데 조금 더 기초과정에서 나오는 지장간점에 가면 다시 제가 이런 말씀 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심도 있게 깊이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 그 자연의 질서다. 이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건 이제 자연의 질서를 제가 여기 표현해 놓은 거는 명리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41쪽에 보면 사주에 이래 놨습니다. 그게 이제 명예, 진술충은 심장병에 주의해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진술충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특히, 그죠? 진과 술이 바로 여기 가장 강해 이제 일월이나 일시나 떨어진 거는 뭐 크게 영향은 덜 미칩니다. 이런 내용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술충과 그다음에 그 대운과의 충은, 그지? 대운에서의 충은 내가 진이 있는데 술이 대운에서 왔다라든지, 그죠? 술이 있는데 진이 대운에서 왔다는 건 대운에서 충 되겠죠. 충은 지진 현상으로, 여하튼 이 진과 술은 뭔가 큰 태산과 같은 형상이지 않습니까? 음토는 그냥 이 문전 옥탑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여하튼 양토는 굉장히 큰 물체가 그죠? 큰 태산과 같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과의 운에서 오는 것과의 충이니까 상당히 이제 큰 지진으로 본다. 그래서 현상으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진다. 충의 현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교란적 시기이다. 그래서 상당히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상당히 교란적 시기를 하면 많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다양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고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참고 이제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런 건 이제 운이 작은 연에서의 운의 흐름에서 충은 뭐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크게 와닿지나 그렇게 깊이는 안 받아들여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에서 맞은 오행별 특성입니다. 오행별 특성. 그 오행별 특성은 우리 이미 뭐 음양오행 다 했으니까, 음양의 특징이나 오행의 특징이나 다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는 이제 지지의 거는 목화금수로 이제 사상이죠. 그런데 목이라면 지금 목화 오행의 가장 기본 특징이에요. 근데 이걸 이 운의 환경에서 보면
우리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목의 운에서 맞으면, 이 말이 운에서 만든 오행별 특징, 목의 운이 오면, 자, 예를 들어서 대우는 목의 운이 아니고 임묘진 일이 나가잖아요. 갑을 뭐 병정 일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통틀어서 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목의 운에서 오면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갑목과 을목이 만약에 대운에서 만났어. 그러면 이 사람이 사주명을, 본명을 어떻게 갖고 있든 간에 갑과 을을 가지고 그럼 어떤 겁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 자꾸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미 하고 있다면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 인묘진 이름 목국이 온다면, 목의 방향성으로 온다면 내가 이제 뭘 하는 거죠. 이제 행동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행동으로 안 옮기더라도 굉장히 뭐 이제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강박감을 많이 갖는다. 그다음에 화의 운이 오면 어떻습니까? 화라는 특징은 그렇잖아요. 화라는 특징이 현재가 좋지 않아도 좋다고 착각하고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 이제 화라는 게 만약에 이 일간이 화인 사람이거나 그다음에 그 화가 일간과 더불어서 한 두 개, 천간에 한 두 개 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빈곤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 굶어 죽어도 저 사람 배 터져 죽었다 이까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화라는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화려하고 참 이 남들을 잘 비춰주게 하고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잖아요. 왜? 밝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또 솔직 담백하고 물론 가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화의 특징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실이 좋지 않아도 이런 화대운이 오면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안 좋아도 아주 화려하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좋아진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그 운에서 만나면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한다. 자, 우리가 이걸 운을 몰라. 화대운이 왔는지 뭐 금대운이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주변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현실에 잘 나가고 있다, 참 편안하다 하는 행세를 보면 저 사람이 현재 어떤 대운에 긋고 있겠구나, 어떤 대운의 환경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다, 운이 좋은 운이거나 나쁜 운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자꾸 이제 생활을 해보면 주변 지인들 그걸 이제 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 이제 평상시 뭐 행동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금의 기운도, 금의 특징은 또 어떻습니까? 금의 우리고는 자기가 현실이 완벽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완벽한. 그래서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현재 것만 지키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화는 현실이 안 좋아도 좋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일을 자꾸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 금은 현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금 자체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을의 금이니까 이미 수확한 금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 자연에서 이제 이 우리의 이제 그 명들을 보고 이제 읽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는 어떤 수대운을 보면 안 좋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 수.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보면 사상의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서 살아나가는가 하는 거죠. 그 특징이 바로 우리들 명리학 측면에서 그 운으로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그러면 그게 대운에서 만약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이제 오행적으로 목화, 금수가 왔을 때 처해 있을 때 그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나갈까라는 거들. 그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명의 8글자와 관계없이 그러한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 대운이라는 게 명의 8글자로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 명을 이제 이 명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이 운에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를 이제 지금 방금 41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대목을 보시면은 천간지지의 물상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의 형상으로 빗대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이해를 하려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해놓은 게 뭐가 하면 간지에 물상 이래가지고 갑을 병정 무기응신 임기해라 돼 있죠, 세로로. 근데 옆으로 보면 갑은 나무, 대들보, 목재, 가구 뭐 이래 해놨습니다. 그 나무와 관련된 거죠. 그래 대들보일 수도 있고, 그죠? 가구일 수도 있고 일단 나무다, 그죠? 그런데 그 옆에 또 뭐 씨앗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땅에서는 대들보가 되고 어떤 상에서는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초라고 해놓은 거는 간목의 기운이 가장 먼저 시작하죠. 모든 것은 에너지가. 그래서 시초라고 하는 거고, 고집이 있다라는 거고, 돌진, 돌격 앞으로 하는 거고, 책임자, 사장 뭐 이런 건데 그 옆에 우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형사가 하늘의 기운으로 봤을 때 간목은 우레에 해당된다, 이러네요. 우레. 그 기후적으로 우레. 을목을 뭐 바람이라고 해놨거든요. 이제 그러한 형상들이 옛날에는 뭐 2월이 음력 2월 되면 바람달이다 이래 하잖아요. 이제 이러한 형상들을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목을 보면 우레와 같다. 우레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뭐 번개 치기 직전에 뭐 어떤 그런 우릉거리면서 뭐 이런 그 환경이 조성되잖아요. 어떤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이제 간목이라면 그러한 성향을 띠고 있다. 자연에 이런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다. 을목은 초목, 그지? 화초, 넝쿨나무, 여기는 뭐 소식, 이별 뭐 이랬는데 실, 부, 털, 거리면 이런 내용들은 그냥 나무는 양목과 음목으로 갑과 을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나타나 있는 어떤 물질로 볼 때는 이렇다, 이렇게 구분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갑을병정 이거 다 보면 병은 뭡니까? 하늘이고 불이고 열기고 이래 돼 있거든요. 전자 그 뒤로 가면 뭐 허세, 사치 뭐 이런 태양, 그다음에 우리 뭐 사람들은 혀로 이제 이렇게 물상들 한번 읽어보시면 보시면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목은 우레와 같다. 우레가 아주 여기서 지금 뭐 하면 돌진 앞으로 하는 이런 그러한 뭐 형상과 어떤 유사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굉장히 우람하다, 그죠? 그다음 을목은 바람이다. 바람, 가볍게 날아다닌다, 바람. 그렇죠. 그다음에 병화는 하늘의 기운에서는 태양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화는 밝으니까 사치, 허세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한 성향도 띠고 있다, 이런 데 참고하라고 제가 그려놨습니다. 그다음에 화의 병화 말고 정화는 병화가 태양이라면은 정화는 달이고 별이다, 이런 얘기죠. 그걸 참고를 해주세요. 근데 병화와 정화는 정화는 보면 전기, 불, 건전질, 뭐 레이저 이런 애인데 양과 음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려면 양은 음에 비해서 상당히 범위나 규모가 부피가 크다. 큰 것을 말한다. 음량은 고정된 것은 절대 아니니까 항상 이 속에도 음량이 있고 저 속에도 음량이 있고 여하튼 그래서 그 음량의 관계는 크고 작고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뭐 우리가 가장 기초 시간에 음량을 이해하듯이 음량을 말씀드렸는데 그 음량을 여기다 접목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 비교해 보니까 병화는 태양으로 굉장히 큰 것을 상징하고 정화는 밤을 비춰주는 달과 별과 같다, 이제 이런 얘기죠. 또 다시 말씀드리면 병화는 온 세상을 다 비춰주잖아요. 그런데 정화는 뭡니까? 따지고 보면 어두운 곳만 밝혀주는 거예요. 어두운 곳만. 또 만약에 빛이라면 부분적으로 태양과의 양하고 이 같은 빛이에요. 그냥 빛이라 하지만 이제 요거는 음기고 작은 구묘의 음이고 큰 것은 양이다, 이제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는 이제 무토와 양토인 무토와 기토인 음토가 있는데 양토인 무토는 아까 계절적 환경에서 하늘에는 노을과 같다라는 거거든. 노을, 그죠? 그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
완전 노을과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땅으로서는 보면 뭐 지구를 뜻한 큰 대지, 뭐 부동산, 뭐 이제 이런 걸 뜻한다. 그다음 기토는 보면 이제 구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구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나중에 지금은 그냥 이 뭐 외우다시피 지금 아마 이해하기 전에 그렇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꼭 굳이 뭐 안 외우셔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금으로 가면 경금과 신금. 경금은 일단 금은 쇠 뭐 이런 걸 뭐 이해하셔도 됩니다, 물상적으로. 그런데 경금은 무쇠와 같고 신금은 다듬어진 보석과 같고, 그런데 하늘의 환경은 경금은 우박과 같다. 우박, 내리는 우박. 그런데 신금은 구름이기도 하고 쓰리와 같다. 우박 쓰리. 이때의 환경은 어떤 가을 때 환경이다. 가을. 완전한 가을에 구름 쓰리 내리는 이제 그런 환경이다. 그다음 임수 개수는, 수에서 임수 개수는 일단 물 숫자를 사니까 물로 이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물 중에서도 이제 좀 다르죠. 임수는 큰 바닷물 같다. 눈과 비를 뜻하기도 한다. 그지, 큰 호수와 같다. 그런데 개수는 살아있는 물이기도 하고 눈물, 생물, 샘물, 그다음에 가랑비와 같다. 이런 이제 이 물상으로 자연 환경에 이제 하늘의 것을 제가 말씀드릴 천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지지의 끝을 여기 있습니다. 지지도 보면 갑을 요그 밑에 참 천간에 또 다른 것으로 제가 여기 해놨죠. 그 바로 밑에 목화토금수에서 간목과 을목은 대리목, 천둥, 번개 뭐 이래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의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것은 간목은 뭐랬습니까? 제가 우레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 우레로 하나로 그 딱 고정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 여기 보면 천둥번개와도 같다. 우레와 천둥번개 그 환경이 다 같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기운을 갖고 있다. 간목이란 글자가 있다면 그렇게 이 모양새가 굉장히 좀 크다. 그죠? 그렇게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람들한테 느끼게 되는 것은 시작, 출발, 계속 반복된 얘기죠. 이렇게. 그렇게 반복된 얘기로 제가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 가족을 잘 보살핀다, 장자의 기운이 많다, 간목이는 이 내용을 이제 이래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으로 만약에 이 글자가 내 일간에 있다면, 그지? 일간에 있다면 어떠한 성정을 갖고 있을까 이거거든요. 만약에 그 일간에 여기 신금을 갖고 있다면, 신금의 물상은 뭐였습니까? 면도칼, 침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잘하게 되고 조사 뭐 이런 걸 이제 한다는 건, 서리하다는 것은 매정하다, 맺고 끊음을 잘한다, 예리하기 때문에 칼날과 같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옆으로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성정이 매서움이라고, 날카롭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성향을 갖게 된다. 이 고통, 뭐 결벽증, 완벽한 거, 완벽, 보복심이 강하다. 그다음에 이 짐승은 동물로는 꿩이라 해놨어요. 아름답지만 앙칼스럽다. 신금이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딱. 그러면 꿩과 같다. 꿩은 아름답지만 앙칼스럽다. 신금의 특징적인 대표적인 성향입니다. 그리고 신금일간이라면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지지의 12개들을 보면 자축인묘진삼 신묘지 12개들을 보면 이것들 또한 자는 밤을 뜻하고, 그러나 자수라. 그래서 물, 바다, 강, 하천, 매립지 이제 이렇게 쭉 메모해놨습니다. 근데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다른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질문 좋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여기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 이제 그렇게 하면 이해하셔도 좋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또 오행의 강론가 또 나와요. 실제적으로 보면 다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건데
지금 기초 과정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비슷한 대목을 갖다 넣었어 그냥.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전부 다 이 환경적인 이 자연 환경적인 것들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 보니까 제가 해놓은 게 이 보자 어디 있노? 여기 하나만 제가 한번 읽어볼까 예. 어느 걸 뜻하노? 목과 목은 생명체다. 제가 목을 늘 잘하니까 목을 목은 생명체이다. 그러므로 높은 산보다 들판에서 나무가 잘 자라듯 환경을 중요시한다.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가속 페달과 같다. 등산시에도 맨 선두에 선 사람의 이형이다.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등산 갈 때 경쟁적으로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되게 좀 천천히 가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고 이런데 경쟁적으로 앞장서 가는 사람 저도 많이 봤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의 성향이 감목의 성향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요 대목도 중요하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말씀드리면 진짜 시간만 괜히 많이 가요. 우리 선생님들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옆으로 이제 가로로 하나 펼쳐진 게 있습니다. 그죠? 49쪽이지요. 10간의 성격과 적성 해놨어요. 그죠? 이 책을 돌 10간의 적성을. 그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나하나 다 했는데 이때 여기 이제 간목, 을목, 천간의 걸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성격과 적성을 옆으로 일어났죠. 성격과 적성을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론이 간목일 때 그러면 간목의 성향은 어떠나 이거죠.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떻겠노? 그럼 그 사람한테 적성은 이게 잘 맞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참 상당한 큰 공부가 됩니다. 요거는 거의 10간이니까 그죠? 10개. 그 10개 10간에 전부 다 본인의 성향을 나타내고 만약에 내 일간이 병화더라 그러면 그죠? 병화는 자충우돌하는 성격, 다이나믹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 일부 태양처럼 맹렬하고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성질도 급하고 그런 순발력도 좋고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가면 임수개수 마지막에 한 장 넘어가면 50조 임수개수가 있는데 임수 같은 경우는 깊고 큰 바다와 같다 이랬거든요. 그 이제 첫 번째로는 에너지 제공하는 그러한 이 글자의 기운이다. 그래서 상당히 유연성, 유동성을 갖고 있다. 그 지혜를 관장한다 이거죠. 상당히 지혜롭다. 그러면서 기발한 생각도 잘한다. 연구하고 발명가 기질이 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2번에 보면 생각이 깊고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깊고 생각이 많다. 그러나 이제 이 상대방이 이제 속마음을 알 수 없다. 음흉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 왜 말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굳이 뭐 안 켜도 되는 말을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감춘 거는 아닌데 이제 상대가 그렇게 오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을 기본적으로 그 일간이라면 반드시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적성은 이거거든요. 여기 적성은 직업적성, 오행의 직업 뭐 진학 또 나옵니다만 보면 이런 사람은 해운업이나 무역이나 어업이나 이런 것들도 잘 맞다 이러고 이러한 직업적 적성과 관계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다 나쁘다는 또 별개죠. 그러나 이 10개의 천관과 그 직업적성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옆에 보겠습니다. 이제 또 책을 바로 놓으면 51쪽에 볼게요.
이건 좀 중요한 대목인데, 우리가 오행론에서 볼 때 많이 참고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진학, 오행으로만 보는, 그죠? 중급에서는 6천과 10성으로 보는 진학 적성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있지만은, 지금 오행으로 보는 진학, 직업, 사업적 적성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 화, 이 토, 금, 수, 다 해놨다고요. 그걸 볼 때, 자, 한 장 넘어가면, 자, 52쪽에 제일 밑에 보면, 금해가 진학적성이지.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굳이 뭐 외우려고 안 하셔도 여기서 한 가지 이게 뭐고 하면, 목은 인문계열, 목은 나무, 문구, 뭐 종이, 뭐 학문 이런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인문계열의 어문학이나 인문계열, 언어계열 이쪽 쪽이 있다. 목은. 그런데 화는 보면 안 볼게요. 화는 보면 진학에서 전기, 전자, 정보 이거 어떻습니까? 그 오행의 특징적인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래 돼 있다고.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생각 안 해서도 뭐 내가 전자, 전기 이것과 관계 있다면은 그 화에 대한 에너지를 갖고 쓰는구나. 그러면 그 직업이 이 화의 오행이 이 사람한테는 상당히 길한 좋은 기운을 가지는 오행이라면 그런 직업이 좋겠죠. 그런데 그 에너지와 화의 그 에너지와 나와는 관계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 그죠? 길흉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 오행의 직업적 특징, 직업군을 갖다가 내가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좋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럼 직업을 그럼 어떻게 내한테 좋은 오행의 직업군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토는 한번 볼게요. 토의 진학 적성은 뭐 대기과학, 대기환경과학, 데이터 정보학 뭐 이런 이것들이 또한 토의 성향들이다는 얘기죠. 금 한번 보세요. 금 밑에 보면 진학 적성은 건설 도시공학, 건축 관련학 이런 것들, 고분자공학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 과학, 전자공학 이런 것들과 관련있다. 상당히 좋고 나쁜 그거는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럼 수의 진학 적성은 또 상경 사회과학, 상경계열, 금융, 무역 뭐 이런 거, 경제과학 이쪽. 그런데 이거 굳이 뭐 외우려고는 안 해도 그 군에 해당되는 그 오행의 어떤 특징과 아주 그냥 관련돼 있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안 봐도 뭐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카센터가 하나 있는데 카센터 하는 사람은 오행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오행의 어떠한 오행의 직업군일까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겁니다는 거죠. 아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어느 게 직업이 좋고 나쁘고는 내한테 필요한 오행이 뭐인가를 따져서 그 오행에 해당되는 직업군, 그죠? 그렇게 찾아서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초 과정에서 이 가장 핵심적인 상생과 상극. 이건 이제 아주 기초 과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죠. 상생과 상극. 자, 53쪽에 잠깐 이 기초 과정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요 대목을 여기 사실은 이제 제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한 번만 들으면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오행의 구성은 다섯 가지의 요소잖아, 그죠? 다섯 가지인데 이것들 저것끼리 이제 이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음양의 관계와 그거를 통해서 다섯 가지가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분화해서 그것들의 이제 서로 이 관계인데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하나의 물질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자, 목이란 오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돼 있죠? 자, 음양론에서 이제 오행으로 나오면
오행에서는 목과 화가 있고 토, 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음양론에서 이것들은 음이고 이것들은 양이고 토를 반턴 나누어서 음이고 양이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음양이 서로 좋아하는 것도 상생하는 거죠. 서로가 상생해 주는 관계가 된다. 그러면서도 상극, 서로 상생, 상극한다. 상생의 생은 그냥 나타라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일반적 개념에서 상생의 개념은 목생화하죠.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생토하고 토생금하고 금생수하고 수는 다시 돌아가서 목을 생한다. 그럼 결국은 다시 이야기하면 음양오행론에서 상생상극론이라 하면 목은 화를 낳고 이거거든요. 화는 다시 토를 낳고 토는 금을 낳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낳는다라는 어떤 개념은 또 우리가 상생하는 논에서는 도와준다라는 개념도 상생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서로 상생하는 사회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개념적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극도 맞아요. 상극이란 뭡니까? 생과의 반대적인 개념이요. 이거는 움직이게 해준다라면 그건 제압한다, 억누르다, 잡아당기다 어떤 이런 것들이거든 개념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 목은 목생화에서는 목은 불을 살리게 해주고 그죠? 화는 화생토에서는 화는 토를 만들어내고 그래 나무는 불 때니까 아궁이 불르니까 불이 살아났고 그 남았는 화에 의해서 남았는 재가 땅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것들이 또 하나의 땅 속에서 바위가 되고 광물질로 변하고 그 속에서 뭡니까 물이 나오는 생수가 수원지가 되게 바이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딱딱한 쇠 같은 것들도 보면 그래서 이 이슬이 잘 맺는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물은 어떻습니까? 또 나무를 잘 자라게 해준다라는 개념적 상생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생의 관계는 그렇다. 그런데 이 생의 관계에서 이 우리가 지금 명리적 측면에서는 어떤 무조건적 생이거든요. 무조건적 생입니다. 목이 화를 생하는데 불이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현재 지나치는데 또 나무를 자꾸 갖다 대면 어때요? 계속 지나치는 거예요. 지나침에도 계속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명리학은 지나침에도 목기가 있다면 이 화를 지피는데 계속 그 기운에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화는 어떻습니까? 더 활성화돼, 더 잘 자라겠죠.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떤 영향을 줍니까? 너무 지나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을 하는데 적당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이런 하는 것들도 적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로. 그런데 그렇다면 생이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생을 해주면 그 생해주는 그 상대는 기운이 상승한다. 그죠? 그런데 생해주는 그 본체는 그러한 기운을 줌으로 인해서 지는 기운이 다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이렇게 다가 이제 그러한 상생의 관계는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상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이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봉사자들이 가서 많이 해줍니다. 그죠? 그거는 진짜 그분이 상생을 받아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당한 정상적인 그죠? 필요한 상생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많은 이 주변에서 도움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가식적이고 가상적이고 거짓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봉사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또 그렇게 그분들한테도 생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의 도움을 받았을 때 결국은 터지는 거죠. 결국 온전할 수가 없다는 지나친 기운으로. 그러한 것들도 여기 우리 인간 사회의 상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목생화, 화생토 이 상생은 지가 필요하든 안 하든 막 그냥 상생해 준다. 극단적으로 이 상생은